오늘 할 내용은 핀테크와 가상화폐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핀테크라는 말은 한두 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예, 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딱 시작했는데 딱 10시에 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핀테크와 가상화폐인데, 이 핀테크란 말은 예,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고, 아, 비료그인 하셨다가, 예. 그래서 가상화폐는 또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굉장히 비트코인이라고. 최근에도 엄청나게 이게 가격이 뛰어서 이제 거의 1코인에 1000만 원까지 뛰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핀테크 먼저,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예. 핀테크 먼저,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핀테크란, 여기 사진 보이시면은 이 스마트폰 속으로 이제 카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IT 기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해서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IT 기술과 금융이 이제 합체가 돼서, 아니, 카드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저 카드에 있는 내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P2P. 예. 그 P2P래. 아, P2P는 아니고요. 예. 핸드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카드에 있는 뭐 신용 정보나 뭐 진짜로 카드처럼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기술력이 이렇게 발달돼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들어가진 않고 그 안에 있는 정보나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해외에서는 이 핀테크가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금융 규제나 그런 법으로 이제 좀 막혀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이제 차차 풀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이 핀테크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에 관한 몇 가지 팩트랑 사실들을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다 제가 공신력 있는 자료니까 일단 팩트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일단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천천히 차근히 예, 읽어볼게요. 예, 핀테크에 예, 급성장으로 향후 10년간 은행권 일자리 30%가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 준비한 티가 났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일자리 30%가 줄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핀테크의 진화로 모바일 결제가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내요. 그래서 이제는 신용카드가 필요 없고 이제 은행도 이 핀테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ATM기도 이제 지금 조금씩 없어지고 있고요. 어설픈가요? 네. 네. ATM기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 이 핀테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음,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는 이 은행도 이제 나중에는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핸드폰, 스마트폰 이 칩이 들어가서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 들릴 리도 없고 다 이렇게 정보가 스마트폰 하나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은행을 들릴 필요도 없고 이제 활용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은 은행 가시는 일이 옛날보다는 과거 몇 년과 비교해서 은행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다 뭐 인터넷 모바일로도 되고 지금 다 이미 그런 식으로 다 많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은행을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은행을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지면서 근데 물론 핀테크의 영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은행도 이 핀테크 때문에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차차 나중에는 진짜 은행 점포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핀테크 이게 다 핀테크의 영향 때문인데 이 칩 하나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도 그렇고 뭐 체크카드도 그렇고 이미 다 지금 이미 전화번호도 송금이 가능하고 다 이제 그런 정보가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런 시대인데 굳이 은행이 필요할 필요성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영국 핀테크 회사 트랜스퍼와이즈라고 영국 핀테크 회사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국제 송금이 필요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기존 은행이 받던 송금 수수료를 확 낮춰주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송금을 할 때도 지금도 그렇죠. 거의 수수료가 이제 거의 들지를 않죠. 그냥 이제 전화번호 하나면 되고 수수료도 이제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수료를 확 낮춰주고 개인과 개인 간의 P2P, 예, 그 개인이 이제 그렇게 은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예, 물론 나중에 얘기지만 현실은 뭐 아직까지는 은행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근데 좀 나중에는 이제 개인이 은행이 되는 그런 시대까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연동되기 때문에 자금 결제도 핀테크를 통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취소도 아무 때나 가능해진대요. 예,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이제 서로 이제 공유랑 연결이 돼서 서로 이제 연동이 된다는 거죠. 텔레비전도 예, 스마트폰이 예, 카카오뱅크 핀테크 맞습니다. 예, 핀테크 맞고 지금 우리나라도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게 다 핀테크입니다. 예, K뱅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네, 둘 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핀테크. 상관대표님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예, 카카오뱅크, K뱅크 다 우리나라에 있는 핀테크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카카오뱅크 카드 있으세요?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신 것 같네요. 예, 카카오뱅크 카드가 있으시면 예, 굉장히 앞서가시는 상가연합회님이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핀테크를 통해서 이제 뭐 카카오뱅크도 나오고 카카오카드도 있고 K뱅크도 있고 점점 그런 식으로 은행이 혁신이 일어나거나 이제 바뀌겠죠. 예, 별풍선 4개, 3개, 2개, 예, 1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12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12개. 예,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죠. 핀테크. 예, 그리고 핀테크 1.0 시대에는 지금 1.0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송금과 결제, 펀드, 자산관리 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조금 잘려서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 시대가 거의 지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송금과 결제, 펀드, 자산관리 등 스마트폰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아까 보시면은 예,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그렇듯이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핀테크 2.0 시대에는 인공지능, 2.0 시대에는 아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고 이제 좀 많이 좀 지나서겠죠? 4차 산업혁명이 확실히 지나서 들어오고 나서 좀 이제 활발해질 때 그 정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20년 좀 지나면은 이제 2020년, 2030년 그 정도 시대 되겠죠? 예, 그 중간쯤, 예, 핀테크 2.0 시대에는 인공지능, 생체 인증,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oT,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터넷에 모바일 그쪽 이제 은행에서도 그게 굉장히 혁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또 이게 한 단계 진화를 거쳐서 이제 생체 인증,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 뭐 홍채 인증이나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핀테크가 가능한다는 거겠죠. 예. 그렇다고 보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안전이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핀테크라는 게 어차피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기대해 볼 만도 하고 예,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겠죠. 예,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예,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규제랑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핀테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은행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그 해외에서 보시면은 2037년에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도 굉장한 골드만삭스 아시잖아요. 예. 그런 그 회사도 이제 핀테크 때문에 점차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권이 예, 이 핀테크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은행 점포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골드만삭스 양말에서는 아니고 뭐 유혹의 그 증권 은행 뭐 컨설팅 그런 회사인데 예, 그 회사도 엄청 그 영국인가? 사실 생각나는데 영국인가 그쪽에서 굉장히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진짜 대기업 세계 대기업 진짜 코스닥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인데 예,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은행. 예. 그 회사도 이제 나중에는 그 핀테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 사라진다고 하네요. 예, 금융 글로벌 기업.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예. 그래서 핀테크에는 단순한 이제 결제 서비스에서부터 대출, 주식, 송금,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처음에는 기존의 은행에 있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근데 예 핀테크 여기서 고드만삭스도 핀테크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할 수야 있겠는데 예 근데 그 핀테크가 이제 개인이 하는 그런 게 P2P라고 해서 개인이 이제 은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지 굳이 은행을 가지 않는다. 약간 그런 의미인데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거래가 이제 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런 금융 회사도 핀테크를 할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것도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뭐 카카오뱅크는 뭐 플랫폼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막 플랫폼적으로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은 개인과 개인을 하지 굳이 카카오뱅크까지 가서 개인과 개인이 서비스 이제 P2P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카카오뱅크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좀 늦은 편이라서 그러겠죠 아마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그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은행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이거 하다 말았는데 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오프라인 개인 간에 뭐 개인 간에 다 이렇게 은행 신용도가 당연히 다 정보가 있겠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개인 개인 간의 그런 신용도나 그런 게 다 당연히 나중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 나오겠죠. 저 사람이 신용도가 어느 정도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저 사람의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편해졌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더 이렇게 그냥 진짜 이름 검색에 치면은 그게 물론 부작용이 있겠죠. 근데 부작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결국에는 다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뭐 물론 적응을 못하거나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다른 거니까 나중에야 그거는 뭐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그런 그 사생활 노출이나 그런 문제는 분명히 많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형식입니다. 뭐 보호하는 건 있겠죠. 뭐 어느 정도 보호하는 선에서 하면은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핀테크라고
부르게 된 아까 뭐 카카오뱅크, 뭐 토스도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간편 결제 서비스는 핀테크 한 부분이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나 그런 것도 다 핀테크의 하나의 일종이지 그거를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미 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은행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환치기라고도 하죠. 네. 환치기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게 뭐 문제는 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이제 인식되면서 패러다임으로 변할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적으로 많이 막고 있는 부분도 많죠. 사생활 침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막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는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나중에 돼야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된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 택시가 우리나라의 운수법 때문에 영업 못하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나라가 근데 느리기도 하고 좀 더 그런 규제에 관해서 어떻게 벽을 뚫어야 될지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그런 벽을 뚫는 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어떻게 그걸 벽을 뚫고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할지 음, 그게 좀 저는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뚫고 벽을 뚫고 서로 이렇게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다 생각됩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아직까지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가상화폐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 10년, 20년 좀 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인식이 변할 때 잘 받아들여질 때 그럴 때 바뀔 것 같고 이 가상화폐도 별풍선 4개 감사 4개 감사 8개 별풍선 8개 감사드립니다. 말이 좀 혼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가상화폐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그런 식으로 막고 있잖아요. 가상화폐도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일종이죠. 핀테크의 일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법으로 많이 막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예, 4개다. 그것도 많이 뭐 연구를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4개 감사드립니다. 예. 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법으로 많이 규제가 돼 있어요. 확실히. 은행권에서도 이미 그렇게 다 이렇게 막아놨고 개인 정보도 이렇게 할 수 없게 많이 법으로 막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벽을 뚫을 시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벽이 뚫기가 당연히 쉽진 않겠죠. 그 법으로 많이 규제로 돼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핀테크에 관해서는 뭐 앞으로도 이제 많이 지켜봐야 할 방향이고요. 당연히 금융 쪽에서도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은 이 핀테크라는 개념과 어, 어떤 앞으로 그런 나중에 그럴 방향들을 살펴보셔야지 될 겁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요즘에 진짜 며칠 전에 떴잖아요. 인터넷에 이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DCM 검색어 1위에 올렸었는데 진짜 그때 보고 느낀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에 제가 좀 더 빨리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좀 빨리 그러니까 알긴 알았었는데 그때 왜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은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하이 리스크고 원래 그런 주식시장은 하루 매일 바뀌잖아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돈을 번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고 음, 이거 말고도 비트코인 말고도 또 다른 알트코인이라고도 있는데
이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뭐 나머지 코인들을 말하는데, 그건 확실히 이건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1코인에 1000만 원까지 가잖아요. 알트코인이란 것은 뭐 1코인에 50,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상당히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크고, 또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확실히 그 시장도 봤는데 이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약간 어떻게 보면 토토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확실히 근데 가상화폐는 지금 굉장히 뜨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상화폐가 이제 P2P라고 해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활발해지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테크의 하나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카드나 그런 게 없어질 시에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현금을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어, 대신한다는 건데, 현금이랑 가상화폐랑 같다는 개념으로 이제 나중에 현금 없는 사회에서 이 가상화폐는 현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해도 솔직히 조금 돈이 있으신 분은, 저는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근데 또 떨어지긴 할 텐데, 어차피 뭐 제가 돈을 벌진 않았는데, 물론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겠죠. 이게 어 이게 카페도 그렇고 굉장히 정보가 많잖아요. 이게 언제 떨어지고 언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이게 주식의 그런 정보를 엄청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내년에 분명히 오를 것은 맞는데 이게 또 떨어지는 기점이 있어요. 떨어지는 기점이 있고 올라가는 기점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기점을 잘 알아야지 이제 올라가는 기점을 이제 이거 사면 그림에 있는 저 코인은 진짜 주네요. 그러지 않고 아직은 온라인 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 온라인 쪽에서 그런 화폐 개념으로 아직까지 실제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예, 주진 않고 온라인 쪽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상화폐 또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 텐데, 진짜로 실제로 주진 않고요. 예, 약간 온라인 머니 그런 느낌이라고, 전자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오를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문가 이상의 이 지식이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이거를 투자했다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엄청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리니지 아덴 같은 거, 예, 예, 그런 느낌이에요. 뭐 온라인 전자화폐 느낌, 예, 그런 거. 약간 제가 리니지는 해보진 않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1코인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는 사람은 진짜 많이 버는데 못 버는 사람 맨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 그거를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변하잖아요, 시대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는 그런 주식 쪽이랑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상화폐 그 홈페이지, 비트코인 그 홈페이지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저는 아직까지는 비추고요. 지금 굉장히 돈이 많거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보가 없거나, 어차피 근데 이거는 돈 버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벌 수밖에 없고, 그런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그런 게 없으신다면 좀 많이, 예, 좀 손해를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인터넷에 비트코인이라고 치시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별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정관님뭐 저도 많이 아는 거 아닌데,
차라리 이거 할 바, 비트코인 할 바에는 아이트코인이라고 그게 훨씬 더 싸고 조금 더 근데 중고 시장에는 아마 안 팔 거예요. 중고 시장에는 안 팔 겁니다. 예. 아이트코인이라고 그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이 가치가 낮은 거긴 한데 그거를 차라리 하는 걸 추천드려요. 비트코인은 함부로 1코인에 1000코인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트코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그래서 현금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현금이라고 이제 대체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톡이도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는 선물처럼 보낼 수 있고 어떤 물건인지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 좀 이거는 좀 많은 엄청난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거기 어디지? 다른 나라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선 이미 합법화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규제로 많이 막고 있죠. 아까도 핀테크 그 말과 비슷하듯이 이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좀 엄격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가치가 높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규제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해외 쪽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예, 환전을 절대 안 해주죠. 예.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이미 지금 가상화폐를 실제로 현금처럼 쓰는 나라도 있다고 저는 기사에서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풀릴지 저도 예상이 안 가는데 만약에 풀리게 될 시에는 그러면 진짜 대박 난 거죠. 또 주식 폭등하고 난리 나고 그럴 텐데 이거는 함부로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돈에 좀랑 관련된 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 그런 문화상품권 캐시머니 예 그게 좀 편하겠죠. 어쨌든 이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현금처럼 쓰이게 되는 날이 온다면은 이건 엄청나게 또 주식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는 결혼식 축의금이나 상가집 부익 또한 가상화폐로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이 돈은 특별히 기준이 온라인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또 가상화폐는 현금 이게 진짜 팩트인데 가상화폐가 현금이 되는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거를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고 아마 좀 나중에 2030, 40년 그 정도 시기에 핀테크가 좀 더 활발히 들어오면서 해야겠죠. 예, 그냥 금괴를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금테크랑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도 상당히 금이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금도 상당히 금테크라고 많이 금괴를 사거나 막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금도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또 이게 또 영국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예, 그 달러가 그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가상화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기존의 은행이란 창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 뒤에 좀 잘렸는데 이게 다 나중에는 2030, 40년에는 오게 될 시대라고 하네요. 네. 이 비트코인은 함부로 투자하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주변에서 버신 분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있는데 음,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예,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왕 할 거면은 알트코인을 하는 게 좀 더 리스크가 적겠죠. 근데 물론 많이 이렇게 많이 벌지 못하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하려면은 알트코인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뭐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일단 굉장히 가장 가상화폐 그거 1인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화폐들을 가상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세 개, 두 개 감사드립니다. 그 알트코인 자체도 한 개 감사드립니다. 한 50만 원, 그러니까 뭐 1코인에 50만 원, 11개 감사드립니다. 1코인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몇 가지, 한 10가지? 많으면 10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거기서 저희가 코인을 사서 그것도 투자 주식 개념처럼 하는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좀 더 리스크가 낮을 거예요. 물론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 대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알트코인이라고, 예,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많이 이렇게 좀 주식에 관한 정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저도 그쪽을 좀 지금 공부할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주식을 팔아야죠. 만약에 샀으면, 만약에 그거는 지금 이미 현금처럼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주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알려면은 주식 시장을 공부해야겠죠. 이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그런 카페나 그런 데 있잖아요. 주식에 관한, 예, 주식이랑 뭐 주식이기 때문에 그 카페에 가면은 주식에 관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거를 정보를 교환하면서 많이 아시는 분한테 그러면서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그런 변동률 같은 거를. 예. 어쨌거나 그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하려면은 이거는 어디 뭐 그런 진짜 정보를 교환하면서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그런 뭐 전문가들한테 정보를 들으면서 좀 공신력 있는 그런 정보들을, 예, 그런 분들한테 잘 들으면서, 그건 자기가 공부해야지 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정보 없이 하다가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제 말은 결론은 그거죠.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 뭐 네이버에 그런 카페 보시면은 엄청 많이 이런 거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같은 거나 그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정보를 계속 교환하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정보를 받고 그래야지. 저도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네이버 검색해 보라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그냥 뭐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18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보단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아직까지 저도 투자도 안 해봤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 카카오톡 오프 채팅이나 진짜 그런 데 가서 주식 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예, 소통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제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게 막 어떻게 하면 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분명한 거, 비트코인을 투자하기보다는 알트코인이라고 이렇게 분산 투자,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하는 게 더 많이 벌 거라는 겁니다.
많이 번다기보다는 리스크도 작고 이 코인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제 말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에도 굉장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상화폐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어, 누가 발행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 이미 온라인 쪽에서 그렇게 진짜 가상의 화폐를 만든 거죠. 또 근데 뭐 핀테크랑 연관된 거는 뭐 크라우드 펀딩 또 이제 나중에는 예, 가상화폐로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시장에서 누군가 만들었겠죠. 누군가 만든 사람은 저도 정확히 몰라요. 마구마구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만든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 사람도 투자했기 때문에 이미 그 상장 주식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다 하려면은 어느 정도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미 만들었겠죠. 예, 임의로. 가상화폐 회사가 따로 있을 겁니다. 예, 주식이랑 같은 개념이지만 예, 주식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거의 주식 같은 개념인데 완전히 주식은 아니죠. 어쨌든 이 회사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것도 코스닥까지 분명히 주식처럼 그렇게 활용할 여진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설명은 뭐 핀테크에 관한 가상화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누군가 만들고 계좌를 관리한다면 그 사람이 장난칠 수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만들고 계좌를 관리한다면 그 사람이 장난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여지야 있겠지만 이것도 다 해외 쪽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법으로 다 당연히 돼 있겠죠. 음, 근데 이게 조금 솔직히 유형자산에 무형자산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의 그런 거겠죠. 그냥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겠죠.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달의 추천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트코인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 정보를 좀 교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랑 초콜릿 18개 감사드립니다. 예, 이달의 추천 과제 보시면은 예, 18개 감사드립니다. 네, 정치자금 그래서 보시면은 신년보증기금 1인 창조기업 기금보증 프로그램 기관명 신년보증기금 담당부서 여기 지하별 정책보증팀 상시 접수고요. 전국 1인 창조기업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정치자금 연령은 전체라고 되어 있네요. 신용보증기금 1인 창조기업 기금보증 프로그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에 청중제 뒷받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죠. 예. 그래서 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그리고 예, 뭐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은 제외라고 하네요. 신청 서류도 사업자 등록증, 주주만부, 임대차 계약서 4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계획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법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대상 자금, 사업자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자금, 운영자금,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추정 매출액, 예, 곱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요자금, 보증 비율은 0.5%고 보증 비율 100%. 모니터링은 이렇게 다 서울이나 뭐 인천 정책보증팀 다 이렇게 간혈부별 그게 있고요. 그래서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달에 춘천까지까지 마쳤는데, 오늘 설명드렸던 게 뭐 분시점은 아마도 해당 사항에서 제한되겠죠. 예. 근데 뭐 따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할 거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핀테크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핀테크가 금융과 기술 결합해 새로운 구금의 가치를 창조해낸 18개 감사합니다. 창출해낸 새로운 금융 기본이고요. 이렇게 10년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은행이 핀테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 사라지게 되고, 앞으로는 개인 간의 이제 거래가 활성화된다 라는 거였고요. 근데 물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Io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에는 이렇게 간편 결제 서비스에는 핀테크의 한 부분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요. 가상화폐,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나중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네요. 그게 언제인지는 뭐 30년, 40년 그때쯤 가봐야 알 수 그 정도쯤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은행도 이제 갈 수 없게. 에이, 다음부터 네이버 검색하라고도 좀 넣어주세요. 결론 항상 네이버 검색이죠. 물론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지 뭐 이렇게까지 해라, 그거는 개인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제가 알고 있었다면은 제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방법은 아이트코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트코인의 분산 투자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 아이트코인 사이트 가서, 아이트코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50에서 100, 아, 아이, 비트코인이 1코인에 1000만원이라면 이건 50만원에서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 그 사이트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식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예, 사이트는 치시면 나오죠. 예, 예, 치시면 나오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검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슈퍼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 현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달의 추천까지 아까 신용 보증기금 그거 K 글로벌 정책가격 자금 그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렇게 마쳤고요. 근데 또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를 솔직히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네, 별풍선 3개 감사드립니다. 네, 2개 감사드립니다. 1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5개 감사합니다. 이번엔 18개가 아니었네요. 네, 예, 어쨌든 간에 그 정보에 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여기까지는 전문적으로 아직 저도 공부하는 중이라서 제가 공부한 다음에 생관의 배님한테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도 아직 공부 중이에요, 솔직히. 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듣고 가장 앞에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보 많이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해서 들었겠죠, 분명히 주변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거나 또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어서 만약에 12월 28일 내는 1000만 원으로 뛴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전에 막 800만 원, 700만 원 이럴 때 투자를 했겠죠. 예, 그렇게 한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게 아무 정보 없이는 그래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를 어,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예 많습니다. 이거는 팩트인데 네 있습니다. 네 지금도 분명히 많이 사고 있고요. 굉장히 아직까지 네 나중에 분명히 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고 있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뛰긴 망한 사람들은 떨어질 때 판 거죠, 주식을.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어, 정보를 잘못 들은 거죠. 아니면 자기가 음,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거나 뭐 떨어진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100% 그러니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떨어지니까. 아, 또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그 정보를 받고 하는 거죠. 주식은 변동성이 굉장히 하루 사이에 막 100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오른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돌파한 게 최대였고 앞으로는 더 뛸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옆에 전문가가 한 분은 있어야 됩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살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거기서 승부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거라 예상됩니다. 네,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 가상화폐는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야겠네요. 돈이 있으시면은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고 떨어지면 그 떨어질 때 좀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나 봤는데 하루아침에 100만 원 떨어져서 당장 저한테 뭐라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이게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근데 지금 주식이 가장 위험한 게 아, 찾아주면 주식이 가장 위험한 게 제가 물론 주식을 많이 알진 않지만 이게 뛰었을 때 사는 건데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좀 더 주식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넘었잖아요. 1,000만 원이 측정되는데 거의 1,000만 원으로 오를 때보다는 이게 한 800, 700이 또 떨어질 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조만간에. 그래서 떨어질 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나면은 또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시면 됩니다. 결론은. 솔직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자체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떨어질 때 주식은 원래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죠. 그러면은 네. 근데 이번 연도 안에 또 이제 12월 그쯤에 100% 장담 못하지만 떨어지긴 할 겁니다. 랩이요? 랩, 음, 랩은 네. 비트코인이요.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간에 제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좀 위험하고요. 이제 한번 떨어질 때 이제 조만간 떨어지니까 그때 보시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시면 좀 힘들어요. 다음 주 이제 안정했어요. 지금 1,000만 원까지 지금 거의 최고일 때 사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이트코인. 다음 주에 그러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시지 마시고 떨어질 때 사시는 게 분명히 떨어지니까 지금 좀 있으면 버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어,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제가 예, R&D 지도사 교육을 들으시면은 이제 그쪽 시장에 많이 끼면은 예,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땐 뭐 돈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요? 저는 그래도 먹고 살 돈은 그래도 버는 것 같아요. 예. 많이는 못 벌지만 먹고 살 돈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또 따로 활용할 그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죠 뭐. 예. 오늘 방송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핀테크와 가상화폐에 설명드렸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상황편 죄송하고요. 그래도 어 나름 그래도 조사해온 건데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방송 좀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조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돈 버는 얘기요? 조사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